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싸가지 없는 시누이가 거짓말을 하고 다니길래 싹 다 공개하고 복수하게 된 어느 한 올케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댁에 또라이 같은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데 진짜 왕 싸가지의 철면피입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고 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떻게 시댁에 저런 인간이 하나 잘못 자리 잡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끔 남편에게 당신 동생 입양했지? 라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남편은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시누이요? 대학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으며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 치장하기와 술 마시며 놀기 정도겠네요. 저희가 안 맞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완전 범생이었고 학교, 학원, 집 밖에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 저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시누이년입니다. 왕따를 시키거나 할 정도로 괴롭힌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툭툭 치고 시비 걸고 가끔 빵값 뜯어가는 정도였습니다. 진짜 옆에 지나가면 꼴도 보기 싫었고 마주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의 오빠와 어떻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이랑은 학원 다니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고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연락 없이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복학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복학생이었습니다. 집이 근처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처음 시누이 얼굴을 봤는데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왕 날라리였던 그 여자를요. 상견례 때도 안 나왔었고 남편도 동생 얘기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식장에서 처음 본 것입니다. 진짜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징그럽게 그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저는 정말 식을 어떻게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었습니다. 나중 되어서 남편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인연은 인연이라고 하는데 웃어 넘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웃을 수 없었지만 남편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이제는 남편과 결혼했으니 옛날 일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주 마주치기 싫었었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고 시댁과 동만 다릅니다. 동이 다르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이 저희를 자주 부르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반찬 같은 거 주고받거나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같이 먹자고 부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를 제일 보기 싫은데 술만 먹으면 늦은 시간에 자꾸만 저희 집으로 옵니다. 아침까지 해장을 저희 집에서 하고 가고요. 또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면 그냥 곱게 자면 좋지만 손에는 항상 한 봉지 가득 술을 또 사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거실에 퍼질러 앉아 술을 먹다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잡니다.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뒤지게 패고 싶지만 신우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남편에게 말은 해봤지만 남편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시누이가 그러니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시고요. 저도 티내려 하지는 않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것이 저랑 남편 출근하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제 옷을 가져다 입습니다. 말도 안 하고요. 완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옷도 옷이지만 제가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한 가방도 마음대로 들고 가 기스를 내오고 선물 받은 향수와 바디 로션도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불러서 다시는 올케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필요하면 너가 직접 사면 되는 걸 왜 자꾸 올케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냐고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진짜 진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 그때 부엌에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너가 오빠한테 시켰냐고 하면서 더럽게 윗사람 노릇하려고 한다면서 옛날에는 눈도 못 마주쳤던 게 까불고 있다면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지가 무슨 고딩인 줄 아는지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 좀 들으라고 하면서 결혼해서 똑같은 시누이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얼굴은 반반하니 결혼을 하겠지 싶었지만 저런 성격을 누가 데리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랑 티격태격했었고 며칠 후 제 가방이랑 옷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 걸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잊지도 못할 정도로 엉막을 해서요. 향수는 다 썼다고 하고 바디 로션도 다 써서 그건 못 가져다 준다고 하면서요. 역시 하는 짓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네 앞길을 망쳐놓고 말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얼마 뒤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떡하니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길래 다 같이 모였거든요. 여우 같은 게 어디서 물어왔는지 남자는 번듯해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몇 마디 해보니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남자를 데리고 왔나 싶었습니다. 직업도 좋았고 나이도 저희 남편보다 2살 아래라고 했고 집안도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다른 날과 달리 뭔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요조 숙녀라도 된 듯 얌전한 옷차림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하더라고요. 하는 짓거리를 보니 어떻게 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의 본 모습을 감추고 아주 착하고 바른 여자처럼 보이게 해서 그 남자를 꼬셨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몰랐던 망나니 같던 딸내미가 번듯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입이 귀에 걸리셨겠지요. 그런 시부모님 보니 저도 기쁘게 느껴졌지만 시누이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생각하면 진짜 재수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누이에게 오늘은 술 안 마셔요? 한 달에 한두 번 빼고 맨날 마시잖아요. 소주 한 병 가져다 드려요? 라고 했더니 어머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소주를 마셔요. 저 입에 술도 못 대는 사람인데 농담도 잘하시네? 라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에 새벽까지 술 먹다가 우리 집 와서 또 먹고 남은 술이 냉장고에 아직도 있는데 맥주는 김도 안 나갔어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술 마셨어요? 전에 못 마신다고 해서 못 먹는 줄 알았는데? 라고 묻자 시누이가 아니에요. 못 마셔요. 술은 입에도 못 대요. 라며 애써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 답이 딱 나왔습니다. 돈 많고 착한 남자를 제대로 꼬셨구나. 기가 차게 2살 차이 나는 남자에게 저렇게 다소곳하게 존댓말까지 쓰다니 아주 제대로 꼬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그 사람과 시누이는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려고 남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서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뻘쭘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냥 농담한 거라면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를 거들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자정이 다 되어서 누군가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시누이 년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입을 함부로 놀렸다가는 가만 안 둔다면서요. 남편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한 손에는 맥주캔 하나를 들고 소파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입 다물고 그만 자라고 하면서 지금 너 이러는 거 그 친구도 아냐고 하면서 남편도 시누이에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입 다물고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들어왔고 바로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입을 함부로 놀렸다고 하는 건지 진짜 기분이 나빠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밖에 시누이는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거실로 살짝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맥주캔을 그대로 든 채 대자로 뻗어 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시누이 핸드폰이 진동으로 계속해서 울려대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 서방님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하길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전화하셨네요. 지금 신우이 술 먹다 잠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술을 마셨어요? 아까도 술 마신다는 얘기 듣고 말하다가 헤어졌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말하길래 드디어 나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상통화로 바꿨고 신우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좋으신 분 같은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라고 말하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로 끊더라고요. 저는 뭔가 해낸 것만 같았고 저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저렇게 맨날 술 마시면서 만나는 남자를 속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신우인연에게 뭔가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과 출근을 했고 오후가 될 무렵 신우이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어제 혹시 본인 전화 받았냐고 묻길래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네 전화를 받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술 먹은 상태에서 남친 전화 받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 받은 거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남친이 다 아냐고 물었더니 다 알고는 왜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냐면서 믿음이 안 간다고 했다더군요. 술 먹는 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거짓말 했냐면서요. 그러면서 당분간 생각하는 시간 좀 갖자라고 했다더라고요. 웃음이 올라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질질 짜면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러니 왜 멀쩡한 남자 꼬셔서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냐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앞당겨진 것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분이 저랑 통화했다는 소리는 안 했나 보더라고요. 의외로 의리가 있는 사람 같은데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신우이가 놓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웃음을 참고 그렇게 신우이랑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둘이 현재까지 다시 만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연락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둘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려고요. 신우이 장단 맞춰주면서 거짓말하기는 싫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 저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